그러니까 소위 이제 학생들이 많이 바라는 명문대, 좋은 대학들을 바란다고 한다면 확률상으로 봤을 때 개개인마다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우십니까? 요즘 입시가 정말 혼란의 도가니탕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입시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로 종로학원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떻게 요즘 엄청 바쁘시죠? 수시 원서 접수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중학교 부모님들은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이제 지금 해야 되는 단계죠. 네네.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가 지금 현재 맞물려서 같이 이제 돌아가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부터 고등학생들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학부모님들 고민 중에 이 고민 끊이지 않습니다. 대체 우리 아이 고등학교 어딜 선택하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 이 질문인데요. 왜냐면 지금 뭐 외고가 폐지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특목고, 뭐 자사고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고 입시 전문가가 봤을 때는 정답이 뭔가요? 중학교 때 전과목 성적이 보통 한 30개 좀 미만 한 28개, 29개 정도 과목이 될 텐데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중에서 올 A냐 아니냐 이 평균 점수로 봤을 때 한 90한 7, 8점, 9점대 까지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원점수 기준으로 한 90, 한 7, 8, 9점대까지 가 있고 거의 올레이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고등학교 가서 한번 붙어볼 만하다. 뭐 좋은 고등학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고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좀 어정쩡한 좀 점수대다.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어정쩡한 점수대를 A, B 기준으로 놓고 뭐 요즘 A가 원체 많이 또 퍼주는 중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거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원점수 기준으로 보면 평균 점수가 한 90, 한 4점대 이하대 정도가 특별하게 그 학교가 어렵게 문제 출제가 되지 않는데 94점대에서 한 90점대 정도 되는 그 정도 점수대라고 한다라면은 내가 저 학교 가서 좋은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정말 한번 포기하더라도 수능 점수로서 뭔가를 해본다라든지 이런 특별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보통 집 가까운 좋은 일반고 가는 게 대체적인 선택이겠죠. 집 가까운 쪽이. 근데 지금 점수까지 딱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좋은 학교를 이제 가도 되는 어떤 성적대? 아주 그냥 숫자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좋은 학교라는 게 사실은 뭐 과학고, 자사고, 말만 외고 뭐 이런 거 포함이잖아요. 그런 학교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국에 지금 가고나 영재학교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도 뭔가 좀 선발을 좀 염두를 해두고 있는 모집이 전국에 한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2만 명 정도면은 전체 학생 수가 한 40만 명 정도대로 놓고 보면은 한 5% 정도 되는 거죠. 그게 꽤 되네요. 이게 다 우수한 학생이라고 만약에 전제를 깐다라고 하면 사실 예. 수능 1등급에 넘어가는 인원인 거죠. 예. 절대 이제 만만치 않은 수치이긴 한데 이 2만 명 중에서도 외고 국제고등학교하고 자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18,000명대니까 거의 대부분으로 봐야겠죠. 가고나 영재학교를 갈까 말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크게 없을 겁니다.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명도 안 되는 데에는 한 700명대 규모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죠. 그러니까 영재학교나 가학고등학교는 이미 뭐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나름의 막 결정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중학교 내신 성적 가지고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학교도 아니고 또 영재학교는 뭐 나머지 학교들이 A, B, C, D 이런 절대평가 기준으로 올 A냐 아니냐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 영재학교는 전체 원점수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점수가 100점에 가까우거나 뭐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가장 큰 고민의 대상층은 자사고를 가느냐 또는 외국 국제고등학교 쪽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조금 더 좁혀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과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자사고 쪽이고 왜냐면 웬만한 자사고에서는 거의 한 70% 이상 정도가 지금 이과 중심으로 지금 편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나름 또 진학 실적도 좋게 나왔었죠. 외국 국제학 이미 다 알다시피 다 문과 중심 학교고 지금 현재 이과 쏠림이 많이 크죠. 그래서 문과 학생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추세고 금년도 수능에서는 아마 이과 학생의 수험생이 처음으로 더 많은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진짜요? 평가원 6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48%까지 나왔던 얘기 자체는 본수능 때는 그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과 학생이 올해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은 더 많아진 첫 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단 예측이 되는데 그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문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드는데 그래도 나는 문과적인 학생이 절반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가려고 하니까 다 소문에 들어보니까 저기 문과 학생이 적다. 그럼 일단 내신 따기도 어렵고 뭔가 좀 내신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가 있고 적은 학생 수에서 4% 11% 이런 식으로 1등급 2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고민이 이제 많기 때문에 문과에서 상위권 학생들은 아마 외국 국제고등학교 선호될 가능성이 높죠. 지난해 입시에서도 서울 6개 외고 중에서 상위권 한 3개 외고는 경쟁률이 다소 올라간 거죠. 이번 최근에 외고 폐지 논란이 또 나오면서 좀 걱정스러운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쉽게 폐지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시나요? 이게 외고나 자사고 자사고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5년 지나고 나서 없애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강제적으로 없어진 학교는 없습니다.
뭔가 없애자고 교육청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또 학교에서 또 법원에 소송을 해서 또 승소를 하고 정부가 또 바뀌고 정부의 어떤 그 정책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시행령을 바꿔서 없앨 수도 있고 다시 생존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까지 가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를 함부로 없애는 것이 이거 헌법에 맞다, 뭐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교육감의 어떤 단순한 하나의 의지만 가지고서 대주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 이미 수해 동안 이렇게 반복적인 상황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외부나 자사고를 정책적인 어떤 판단 하나 가지고서 쉽게 없앨 수는 없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는 뭐 전혀 안심하고 뭐 학교 선택에서는 뭐 크게 혼선을 빚을 필요는 없고 다만 중학교 1학년 이하의 때 학생들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뭐 그렇게 고민스러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이거 진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네요. 학부모님들께서 특히 지금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전혀 어떤 지장이 없는데 외고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왜냐면 학부모님들이 워낙에 이제 뭐 언론상에서도 외고 폐지가 나오다 보니까 다 폐지되는 걸로 지금 알고 계셔서 그 선택하는데 되게 혼란을 겪으시는. 그리고 외고가 사실은 전국에 한 3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게 또 공립외고가 또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공립외고가 이제 주로 이제 수도권 일부와 이제 지방에 편제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고의 인기가 높은 편도 아니죠 지금. 점점 더 학생들이 이과 쏠림 현상이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문과 학생 수는 줄어드는 상황인 거고 지방권의 공립외고들은 이렇다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습니다. 서울 수도권 외고가 이제 핵심이 되는데 서울 수도권 외고를 함부로 없애기에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교육감이 바뀐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반발을 하면서 또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은 거고 뭐 헌법재판소라든지 외국 국제고등학교가 지금까지 와본 어떤 그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렇게 한순간에 결정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사고를 예로 말씀해 주시니까 확 느낌이 오네요. 자사고 폐지가 벌써 나온 게 한참 됐잖아요. 근데 일부 이제 자사고라든지 공립외고들 이런 학교들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든 학교니까 뭐 국가에서 뭐 정책 판단하면 될 텐데 자사고 중에서 일부 환경이 좀 안 좋은 지역의 자사고가 좀 편제돼 있다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또 학생 모집에도 여의치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또 경쟁률로 놓고 보면은 자사고나 외국 경쟁률이 다 이제 한 1점 몇 대 1 정도가 되는 학교들이 대부분들인 거죠. 지금 또 경쟁률에 있어서도 부모님들께서도 너무 또 이거 뭐 너무 비인기 학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010년도에 자사고가 처음 만들어질 때 서울 시내 중학교 3학년 학생 수가 12만 명대였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 수가 6만 명대입니다. 반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쟁률을 단순하게 놓고 비교를 해볼 바는 아닌 것 같고 자사고가 또 돈이 많이 들고 또 이렇다라고 하니까 사회적으로 좀 그런 층들이 있어서도 문호를 좀 하기 위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한 20% 정도 뽑고 있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거의 한 60-70% 이상은 현재 못 뽑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미달이 원인이 되는 거죠. 전체적인 경쟁률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반 전형의 경쟁률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집을 제외한 일반 전형을 놓고 봤을 때는 1점 중반대 정도 경쟁률 한 1.56대 1 정도만 갖고 간다 하더라도 학생 수에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절대 만만치 않은 경쟁률이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꿀팁을 왜 진작 좀 말씀 안 해주셨습니까?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부모님들께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냥 경쟁률만 보면은 그 숫자만 받아들이고 대학 입시 경쟁률 하면은 뭐 몇백 대 1이 나왔다 그러고 뭐 성균관대 약대가 666대 1이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쟁률의 개념 자체를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대학 입시에서 수시 경쟁률에 원서를 6번 내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내는 거죠. 한 학생이 6명을 내다 보니까 한 학생이 곧 6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경쟁률은 사실은 한 30대 1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나누기 6을 해야 돼. 한 5대 1 정도 되는 게 정상적인 경쟁률이 되는 거고 정시 경쟁률은 그보다 더 약하죠. 한 3군데밖에 못 내다 보니까 또 수시에 뽑혀지지 않은 학생들만 또 원서를 내다 보니까 그건 한 3, 4대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정시 경쟁률이 한 3, 4대 1이다라고 하면은 3번 원서를 낸다는 전제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게 1대 1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쟁률은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고등학교 입시 경쟁률이 한 2대 1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옛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경쟁률이 뭐 형편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점 중반대만 나온다 하더라도 선호되는 학교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자, 학부모님들, 학생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이때쯤이면은 노트를 꺼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보셔야 될 정도로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왜 아직 안 꺼내고 계시죠? 꺼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외고, 특목고, 자사고, 뭐 과학고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우문일 수도 있는데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외고 폐지 이슈도 있고 하지만 외고까지 포함해서 외고,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어디를 보내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물론 이게 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학생마다 뭐 성향이 다르고 하겠지만 유리한 걸로만 어떻게 좀 따져볼 수 있다면 그냥 까놓고 말해서 이제 대표님의
자녀분을 고등학교를 보내야 된다. 어디가 유리할까? 가고나 영재학교는 좀 별건으로 빼야 됩니다. 예. 가고나 영재학교는 현행 입시처를 수시다 정시다를 규정을 적용시키면 사실은 안 됩니다. 영재학교나 이런 데들은 사실은 수시 전형으로 봐야 되고 학생부 네네. 종합 전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정시 비중이 늘어났고 좁혀졌기 때문에 저쪽 가고나 영재학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 범죄에서 일단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고하고 영재학교는 어떤 현재에서 어떤 수학과학의 성적 상태가 얼마나 영재적 기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이 되는 거고 또 진로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굳이 의대를 못 가게 하는데 의대 가기 위해서 영재학교 갖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좀 별건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크게 놓고 보면은 외국 국적으로 당연히 문과고 또 자사고는 문과 이과적인 같은 기질이 있는데 점점 더 이과 기질이 좀 높은 학생들로 가는 거는 이제 현재 트렌드인 것 같고. 특히 자사고. 그러면은 어느 학교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놓고 봤을 때 입시 결과론적인 걸로 놓고 보면은 정시가 서울권 소재대학이 한 40%죠. 그럼 수시에서 못 붙고 정시에서 넘어간 인원을 합쳐본다라고 하면 한 45% 정도대가 되는 거죠. 절반 정도가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주변에 있는 학교가 일반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을 테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뽑는 자사고도 있을 텐데 수능을 잘 보는 학교가 어딜 것이냐를 좁혀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수능을 잘 보는 학교 가면 나도 동시에 수능 점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여건상 놓고 봤을 때 일단 열심히는 하겠죠. 그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좋은 고등학교가 우선 낫다. 정시 입시 결과도 좀 좋은 학교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내신이 이제 고민이 될 텐데 60% 정도가 지금 현재 수시 전형으로 뽑고 있죠. 이 중에서 서울권 소재 대학을 보면은 60% 수시로 뽑는 것 중에서 한 30% 정도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럼 한 30%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반고에 유리할지 자사고에 유리할지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입시 결과로 놓고 봤을 때 주요 대학에서 내신 합격선을 공개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학교는 1점 후반대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붙기도 하고 2점 초반대가 붙기도 하고 어떤 대학에서는 3, 4, 5등급까지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사고 일반고 중에서 합격생 숫자 기준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특목고 자사고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고 5%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 5%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전체 학생 중에서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실제 특목고 자사고 합격생 비율은 거의 한 60-70%대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무게중심축을 좋은 고등학교 쪽으로 좀 둘 필요가 있다. 이후에 어땠든 간에 그 학교가 뭐 좋은 컨텐츠가 있었다, 저 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이 좋았다,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어떻게 결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을 놓고 보면은 자사고 좀 앞서겠죠. 그러면은 수시 30% 중에서 한 20% 정도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이거는 진짜 내신 1등급이냐, 2점 몇 등급이냐. 이 정량적인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 기준점은 한 20% 정도대로 된다고 하면은 큰 틀로 놓고 보면은 좋은 고등학교에서 정시 수능, 그 다음에 좋은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차지하는 전체적인 포지션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냥 7-80% 된다.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20%의 교과 내신 성적을 치중하는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이냐. 내신이 안 되면은 정시, 내신이 안 되더라도 뭔가 비교과 영역의 컨텐츠, 어떤 서류의 질, 이런 부분들로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8대2 게임이다. 80% 정도는 좋은 학교 가는 것이 확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학교 전체 학생 수 대비 진학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입시적 대학 입시적 관점에서 원하는 대학에 갈 확률은 이쪽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답이 나왔네요 지금. 근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가면은 수시 선발 비율이 여전히 거의 80%입니다. 수시냐 정시냐 놓고 봤을 때 당연히 그냥 수시 내신 교과 내신 성적 위주로 뽑는 수도권 지방권 소재 대학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냥 고등학교 가서 내신 성적 따면 되는 것이고 서울권 소재 대학 서울권 소재 중에서 또 중상위권으로 좁혀 본다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선택은 이게 유리한 거고 그런 식으로 좁히지 않고서 크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고 가서 내신 성적 따는 것이 그냥 대학 입시 진학 대학 입시의 어떤 대학의 진학이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그게 맞는 거고 좁히면 이렇다는 얘기죠. 소위 이제 학생들이 많이 바라는 명문대, 좋은 대학들을 바란다고 한다면 확률상으로 봤을 때 개개인마다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확률이 더 높은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자사고나 뭐 특목고나 이런 데를 갔을 때 이제 좋은 대학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네요. 그렇죠. 80%에 해당되죠. 고민스러운 사람들이 이제 중학교 졸업 시점에서 이제 정말 우리 애는 의대를 목표로 한다. 근데 그런 경우가 내신도 정말 의대 합격수는 1점대 등급이니까 전국의 모든 대학의 의대 합격수들 공개를 하는 것들은 다들 1등급대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보다 좀 낮지만은 대단히 엄격하게 뭐 2등급 한 초반대라든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건데 요 학생들은
특목고 자사고를 갈 정도의 학력 수준을 일단 갖추었어야 된다는. 왜냐하면은 그 학교 가서 1등급이 된다 하더라도, 일반고 가서 1등급이 된다 하더라도 수능 점수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1등급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수능 그렇죠. 최저 조건이 굉장히 예. 엄격하기 때문에 예. 수능 최저를 반드시 맞출 수 있다라는 전제. 보통 한 3과목 정도 이상했으면 거의 한 1등급 정도가 나오겠다라는 이 정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일반고 가서 내신 따면서 수능도 나오면 쉽게 수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저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저 일반고에서 과연 한 두세 과목에서 한 3등급, 4등급 합 나오는 게 한 몇 명 정도 됐었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정말 없는 학교도 있을 수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학교의 어떤 그 선택지를 좀 더 넓혀야 되고 네네. 가까운 동네 학교에서도 저런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점수대가 지금 나타났고 수년간 좀 뭐 흔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선택을 하도 또 무방할 것 같고, 만약에 이 학교를 가든 저 학교를 가든 내신 1등급 때 맞기는 어렵다 이 학생이에요. 네네. 그랬을 경우에서는 의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모집 정원에서 정시 차집이 한 40% 정도가 됩니다. 네. 40%의 정시 전형을 노리는 수능 위주의 어떤 그 공부 패턴을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중고등학교 선택을 해야겠죠. 조금 제가 정리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외국 폐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굉장히 안심이 되네요. 입시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고등학교 선택했을 때 명문대 갈 확률이 더 높다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말씀 또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 입시 준비하시면서 아마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